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어제 저녁 한 여성이 오래된 편지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70평생을 간직했던 첫사랑의 편지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는 젊은 날의 약속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떠났고 그녀는 상처받았고 50년이 지났습니다. 편지가 재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보며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50년간 마음속에 품고 있던 원망과 아픔을 비로소 놓아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동안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다며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다시 사랑하는 법, 그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깨달음, 상처는 사랑을 막는 가장 큰 장벽이다. 60대 초반의 한 남성은 평생 벽을 쌓고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인에게 배신당한 후부터였습니다. 결혼을 약속했던 그녀가 다른 남자와 떠났습니다. 그날의 충격은 평생을 지배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몇 년 후 다른 여성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고 헌신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애정 표현도 하지 않았고 늘 거리를 두었습니다. 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지쳐갔습니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에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정서적 결핍이 원인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병실에서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이 없다고, 평생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남편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재의 사랑을 놓쳤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그 여자는 이미 없는 사람인데 왜 아직도 그녀가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은 아내인데 왜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보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그는 아내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을 기다렸던 말이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남은 시간이라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두 번째 용기, 과거를 용서하는 것이 현재를 사는 길이다. 한 여성은 남편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20년 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 때문에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서하지는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그 상처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편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말다툼이 생기면 과거의 일을 들춰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휴대폰을 보면 누구와 연락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참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이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내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남편은 지쳐갔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용서할 수 없으면 차라리 헤어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놀랐습니다. 남편이 떠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두려워졌습니다.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사는 물었습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느냐고, 아니면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남편을 계속 벌주고 싶은 것이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남편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벌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 갇혀 있는 동안 현재의 행복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편도 고통스럽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20년을 분노와 원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 시간이 행복했는가 자문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매일 괴로웠고 매일 화가 났고 매일 불행했습니다. 과연 누구를 벌주고 있는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용서하겠다고, 이제 그만 놓아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남편은 믿을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심이라고 더 이상 과거에 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가끔 과거가 떠올랐고 화가 치밀었고 다시 따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용서하기로 결정했으니 지키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고 웃음이 돌아왔고 행복해졌습니다.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눌려있지 않으니 밝아졌습니다. 아내를 더 잘 대했고 감사했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부부관계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워졌습니다. 용서는 남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지혜, 새로운 사랑에게 과거의 빚을 지우지 말라. 60대 중반의 한 남성은 아내를 잃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1년 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았고 외출도 하지 않았고 죽은 듯이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걱정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난다고 우려했습니다. 억지로라도 끌고 나가서 모임에 참석시켰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도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사는 처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싹 텄습니다. 남성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가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른 여성의 마음이 간다는 것이 죄책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외롭지 않게 해줬고 웃게 해줬고 다시 살고 싶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남성은 결혼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축하해 주었습니다. 혼자 늦기보다 좋은 짝을 만난 것이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성은 새로운 여성을 돌아가신 아내와 자꾸 비교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했는데, 아내는 저렇게 했는데 하며 평가했습니다. 새로운 여성이 요리를 하면 아내 요리가 더 맛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여행을 가면 아내와 갔던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여자는 참았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자신은 죽은 사람의 그림자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돌아가신 아내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렇게는 못 만나겠다고. 당신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선언했습니다. 남성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친구에게 하소연했더니 친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내의 대체품을 찾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불공평했는지 알았습니다. 새로운 여성은 돌아가신 아내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녀만의 장점이 있고 그녀만의 매력이 있고 그녀와의 새로운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남성은 여성에게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정은 고민 끝에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남성은 과거를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요리를 칭찬하고 그녀와의 추억을 만들고 그녀만을 바라봤습니다. 관계는 아름답게 꽃피었습니다. 네 번째 선택, 상처 주었던 사람도 다시 사랑할 수 있다. 한 여성은 딸과 관계가 틀어져 있었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 이혼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일하느라 바빴고 피곤했고 짜증이 많았습니다. 딸에게 소리를 지르고 때리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딸은 자라서 집을 떠났습니다.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깊은 원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과해도 딸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전화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무시했고 만나자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20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죽기 전에 딸을 꼭 보고 싶었습니다.
친척을 통해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친척이 간곡히 부탁했고 마지못해 병원에 왔습니다. 딸은 어머니를 보고 놀랐습니다. 너무 야이워 힘들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딸은 주저했지만 결국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간 품던 분노가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했지만 동시에 그리워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고, 안기고 싶었고, 엄마라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털어놓고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용서했습니다. 딸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도 힘들었다는 것, 최선을 다했다는 것, 사랑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는 몇 달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